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7월 27일인 오늘은 6.25 전쟁의 휴전협정을 맺은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군사보안지역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남한 백두대간의 최북단 향로봉을 김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성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진부령 고갯길. 진부령에서 가파른 산길과 비포장 도로를 한참 지나 민통선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해발 1293m 향로봉 정상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향로봉 정상입니다. 남쪽으로는 설악산의 대청봉이 보이고 동해바다와 북한의 금강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화진포와 거진항, 송지호까지 고성 지역의 동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제 대암산과 양구 펀치볼 마을, 백두대간의 주요 봉우리들도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게 신선봉, 그다음에 요 편편하게 지붕처럼 돼 있는 데가 마산봉 쪽이고, 이 앞에 보이는 건 마을 위에 저 멀리 보이는 게 대천봉이고. 민간인 출입을 통제했던 백두대간 최북단 향로봉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진부령에서 향로봉까지 왕복 36km를 걷는 민족평화 트레킹 대회를 오는 10월쯤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백두대간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자연생태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지리산 천왕봉에서 백두산 장공봉까지 트레킹을 상징하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65년 동안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최전방 군사보안지역인 향로봉이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남북한 종전을 기원하는 2018 DMZ 평화문화제가 휴전협정일인 오늘 시작돼 29일까지 사흘 동안 철원 일원과 화천 평화의 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DMZ 평화문화제는 철원 평화전망대를 둘러보는 DMZ 평화순례를 비롯해 DMZ 피스캐쳐 문화제, DMZ 평화포럼 등 5개의 복합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DMZ 피스캐쳐 프로그램을 통해 마술사 이은결과 이회수 작가 등 모두 48개 예술팀이 참가해 무박 2일 동안 한국전쟁 종식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이 새로운 시작을 한 지 한 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 사업들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데요. 이재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최문순 도정이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은 알펜시아, 레고랜드, 올림픽 경기장 활용 문제입니다. 한 달 15억 원 이자를 내고 있는 알펜시아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국 등 해외 5, 6개국 8국의 금융기업과 알펜시아 일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8천억 원대 알펜시아 매각 방안은 매각 전 단계에서 실패 수순을 밟은 적이 많고 지나치게 비밀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지금 MOU를 체결을 하고 다 실패한 걸 또 반복되지 않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올림픽 폐막 뒤 드러난 경기장 사후 활용 문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릉 하키센터와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슬라이딩 센터 등을 운영하면 1년에 최소 4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주길 강원도는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의 역점 사업인 춘천 레고랜드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5월 14일 이곳에서 레고랜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2달 넘는 시간 동안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영국 멀린사와 협의 사안에 대해 세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며 빠르면 오는 9월 레고랜드 본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펜시아 매각 작업도 현재 4-5곳 업체와 긍정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의 성패가
최문순 도정 성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도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며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온 저장고에 과부하가 걸리는가 하면 더위에 지쳐 에어컨을 구입하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뙤약볕 속 농가 저온 저장고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저장고 안은 찜통이 돼버렸습니다. 누전 차단기를 수리한 지 이틀 만에 또 탈이 났습니다. 이번엔 아예 새 거로 바꿨습니다. 날이 뜨거우니까 그 기계적으로 이제 암페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 차단기도 과부가 걸리니까는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비교적 선선한 고원지대인데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쉴 새 없이 저온 저장고를 가동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저온 저장고가 수시로 말썽을 부리자 보관 중인 농작물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농민의 걱정도 늘어갑니다. 낮에도 덥고 밤에도 뭐 한 7도, 8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고장도 잦고 전기요금도 뭐 20-30% 더 나오는 편이고.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냉방기기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큰맘 먹고 찾아간 전자상가에선 에어컨은 거의 품절 상태입니다. 어쩌다 제품이 있어도 설치할 일손이 모자라 적어도 2주에서 한 달가량은 기다려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어컨 설치 일자도 그렇고 에어컨 수량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이면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2주 이상. 장기화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어제도 낮 최고 기온이 홍천이 35.4도, 춘천은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폭염과 찜통 더위에 사과와 복숭아 등 과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수확을 앞두고 강한 햇볕과 더위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이용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한 햇볕에 못 이겨 화상을 입은 사과들이 가지마다 달려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일소 현상으로 상한 사과는 검게 변하고 진물이 나면서 썩어갑니다. 벌이나 파리가 끼기 시작하면 병이 전염될 수 있어 땅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상한 마음이야 이루면 알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 뭐 1년 농사하고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애써서 한 건데 이렇게 순간에 이렇게 날씨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니까 썩지 않더라도 모양이 망가져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농가들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 과일 피해를 줄이고 나무를 식혀주기 위해 이처럼 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누렇게 썩고 갈라진 복숭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땅바닥에는 썩은 복숭아들이 떨어져 있고 시든 잎들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올봄 냉해와 저온 현상에 이어 폭염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수확량의 절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쪄진 것처럼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원래 출하 시기는 안 됐더라도 자꾸 이제 더 더워지면 망가지니까 미리 조금 따서 미리 판매를 하는 게 그나마 좀 인건비라든가 농약값을 좀. 폭염으로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지자체들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2년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서 흡연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낙산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 담배꽁초가 나뉜 겁니다. 1분도 안 돼 누군가 피우고 버린 꽁초 수십 개를 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엔 담배꽁초가 여전히 많습니다. 해수욕장에서의 흡연은 불법이지만 고성과 양양 지역 해수욕장만큼은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해수욕장법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해수욕장의 모든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단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동해시가 차례로 조례를 개정해 올 여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과 양양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워도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 양양구는 올해 해수욕장이 폐장한 뒤인 오는 9월쯤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 금년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 후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더 거친 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성구는 최근에서야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도 있고 해서 늦어진다면 10월 안에까지는 조례 개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해변에서 직접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단속까지 이제 시행을 하면서 양양과 고성군의 늑장 행정으로 2년 연속 해수욕장 내 흡연을 단속하지 못해 깨끗해야 할 백사장엔 담배꽁초가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취약계층 거주시설 360여 곳에 냉방비와 냉방시설을 지원하는 등 폭염 대책을 추가 실시합니다. 지원기관은 도내 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지역 자활센터와 노인생활시설 등으로 냉방비와 냉방용품, 냉방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지난 5월 도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700명에 그쳤습니다. 5월 기준 통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출생아 수로 1년 전 800명보다 1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도내 월별 출생아는 지난 2015년 3월 1,058명을 끝으로 3년 2개월째 1,000명 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사망사 수는 출생아보다 300명이나 많은 1,000명에 달했습니다. 영서 지역의 여름 축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오늘 홍천 토리숲에서 막이 올라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 22주년을 맞는 홍천 찰옥수수 축제는 옥수수 판매 행사와 옥수수 빨리 먹기, 옥수수 투호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양구 배꼽축제도 오늘 개막돼 모레인 29일까지 양구 레포츠 공원 일원에서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양구 배꼽축제에서는 물놀이 체험과 황금 내기 잡기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이 밖에 화천 토마토 축제와 철원 화강 다슬기 축제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해 5일까지 이어집니다. 동해 망상 해변에서 피서 절정기를 맞아 음악 공연이 이어집니다. 동해시는 오늘 K-레이드 빅밴드와 이광조 초청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망상 해변 특설 무대에서 음악 공연을 위주로 한 문화 행사를 이어갑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는 평양 아리랑 예술단과 몽골 예술단 초청 공연을 잇따라 열고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는 재즈 연주회와 직장인 밴드 콘서트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창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 조성 사업이 완료돼 내일 개원식을 갖습니다. 평창구는 2013년부터 사업비 295억 원을 들여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명상센터와 독림제 등 건물 20동을 신축했고 월정사는 전통 명상수련센터에서 오대산 자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명상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은 인간이 가장 살기 좋다는 해피 700 평창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 마음 치유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인 가운데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과 양양, 홍천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의 면허 발급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강원도와 양양군, 이양수, 송기현 국회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는 강원도에 왜 항공사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항공의 역할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커피도시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커피 전문점 매장의 일회용 컵 사용을 단속합니다. 강릉시는 커피 전문점 322곳에 공문을 보내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단속에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실태 조사에서는 업소마다 평일에 평균 43개, 주말에는 92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 제8 전투비행단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원주와 횡성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20명 이상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고 FA-50 전투기 시뮬레이터 탑승과 블랙 이글스 홍보관 견학, 항공기 이착륙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올 여름 이미 15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 부대는 오는 10월까지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시정 정보를 지방세 고지서에 담아 홍보하는 고지서 홍보 정책이 강화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전 세대에 발송되는 주민세 고지서에 출산, 보육과 관련된 정보를 담을 계획입니다. 지난 1월 면허세와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일자리와 경제, 창업 분야 정보가 담겼고 이달 발송된 주택 건축물 재산세에는 주택과 교통 분야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천시는 올 연말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내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폭염으로 벌의 활동이 늘어나자 소방당국이 벌쏘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모두 14,3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났습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말벌 개체 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4년간 벌쏘임 환자는 연평균 7,700여 명이며 올해 들어서는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천군은 기존 행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의 행사로 바꾸는 행사 간소화 지침을 시행합니다. 민선 7기 들어 홍천군은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존 행사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실용적 국민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